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환율도 1200원 돌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가도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하락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속상하다, 보기 싫다 이렇게 치부를 할 게 아니라 왜 그동안 어떤 흐름으로 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겨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추석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현금 확보하세요 정말로 수천 번을 떠들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니까 추석 전에 현금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조정을 우리는 즐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CIS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굉장히 환율에 대한 얘기도 많고 유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드렸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석 전부터 계속해서 현금 확보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예요. 시장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당연히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 거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때 매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결국에는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쳐다보기도 싫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는 그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ADR 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브리핑 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시장 높으니까 수익 챙겨 나가세요 너무나도 많이 떠들었어요. 9월 16일 날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ADR 지표가 129.89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67.09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는 가늠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믿어요. 왜? 시장이 올라오면은 내가 지금의 시장이 가격적인 부분도 비싸지고 하는데 더 비싸질까봐 빨리빨리 따라가서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는 싸게 사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수익을 챙기고 현금 확보를 또 해놓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또 들어가서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장사꾼의 마인드로 좀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시장 올라오니까 조금이라도 이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따라붙을 시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시장을 이깁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결국에는 시장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정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때 매수를 분할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44만원 절대 비싼 거 아니니까 좀 오셔서 저랑 같이 시장이랑 한 편을 먹어야 된다. 깐부, 요즘 깐부가 난리 난데 시장이랑 깐부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힘들 순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사실상 증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올해 5월달에서 6월달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맨날 상승장이 나오니까 너무나도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거에 심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재밌는 장세는 끝이 났어요. 7월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것만큼, 자, 7월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소재, 그 다음에 원자재, 이것들이 이끌어왔고, 대형주는 일부 신규 상장주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랑 같은 이 플랫폼 쪽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상 편하게 성장주들을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올해 5월 6월에서 이미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거를 어거지로 밀어서 올린 게 7월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는 조정이 나와야 되고 좀 빡세게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7월 달인데 어거지로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8월부터는 이미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8월달, 9월달, 10월달 세 달째 하락장에서 개별주들이 다 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결국에는 생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어야지만 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뭐 이슈 종목들, 그 다음에 일부 2차전지 종목들을 제외를 하면은 거의 다 뭐 전멸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를 돌이켜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버텨야 돼요. 지금은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 무조건 좋은 종목, 잡주는 제외를 하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더 사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시장이고,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뭐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골이 깊게 파였던 시장을 생각을 해 보면은 뭐 뉴스에서는 뭐 한강의 순찰대를 뭐 고정 배치를 해야 된다, 뭐 어쩐다, 자살자가 급증이다, 뭐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되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때가 바닥권이었고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은 항상 대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대박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조정장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된다. 분명히 지금도 기회가 다가오는데 이거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현금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냥 잡주 같은 거 정리하시고 저랑 같이 좀 오시면은 분명히 저는 장담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 내드릴 자신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지나고 나면 뭐 맞는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추석 전부터 현금 확보하세요, 시장 조정이 나올 거니 현금 확보하세요. 결국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맞아요. 얘기가 항상 신기하죠. 왜냐면은 거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속 좁게 그냥 하루하루 뭐 내일은 올라가겠지, 모레는 올라가겠지,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시장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고, 이번 주에 뭐 환율이 1200원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 딱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 이제는 바닥이 어느 정도는 얼추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 2010년 이후에 10년 내에 이제 환율이 1200원 언저리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항상 고점이었다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환율이 내려와야지만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들어올 거고, 그걸 보고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200원 언저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종목에 대해서 잡주를 제외를 하고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냐 못하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놓고 보는 거는 자꾸 이 종목이 가냐 안 가냐 이것만 따지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좀 몸소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걸 대비했을 때 그나마 잘 버티고 있던 게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그래도 상승에 비해서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2차 전지를 무언가를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매수의 좋은 찬스였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비싸서 못 샀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이거를 진짜 몇백 번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얘기를 해드리고 하는데 결국엔 또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살 걸, 이 소리 100% 하잖아요. 지겹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그때 살 걸, 그때 샀어야 됐는데, 이 소리를 지겨운데 계속해요.
왜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VIP 방에서도 2차 전지 그동안에 비쌌던 부분, 근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2차 전지를 또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2차 전지를 좀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로 하는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인 이제 CI 솔리드는 이제 전고체 전해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생산 가장 초기 단계인 이제 전 공정 단계를 담당을 하는데, 전 공정 단계만 전체 공정의 35에서 39%에 해당할 정도로 좀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장비 쪽에 속한 부분이고, 지금 이 두 개의 장비 매출 비중만 100%고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노스볼트 이렇게 뭐 뒤에 든든하게 백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어차피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는 거의 뭐 시장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도 평소에 줄을 서서 먹었는데 뭐 그 동네에 뭐 태풍이 오고 뭐 해일이 오고 재난이 오고 지진이 오고 하면은 줄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밀려서 같이 내려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에서도 같이 잘 찾아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IS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패턴적인 부분이 많이 읽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도 저는 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왜냐, 여기서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급등,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 그리고 또 눌렸다가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좀 쉽게 좀 어그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패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시장에서도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뒤처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이게 현재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동 공구라든지 전기 자전거,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이랑 음극,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고 고체 상태인 배터리를 말해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위험성 자체가 존재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리튬이온을 전기차에 놓고 쓰다 사고가 나서 외부에 충격이 세게 나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냥 차 불에 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비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전해질이 훼손이 된다 해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을 높여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이제 환경 정책에 발맞춰서 내놓으라고 하는 기업들이 내연기관차 생산이라든지 개발을 축소를 하고 전기차 생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산업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은 점점 매출이 줄고 퇴화가 될 게 분명하니까. 근데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주행 거리라든지 불편성이 많고 하다라고 하면은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확실한 대세가 되기 위해서 현재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주행거리를 실현을 해야 되고, 핵심 부품인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고, 결국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주행거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차량 경량화 쪽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옆에서 누가 사니까 나도 따라 사야지, 뭐 2차 전지 뭐 사래 이래서 사는 것보다도 내용적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종목 2차 전지 너무나도 밸류가 저평가받고 있는
2차전지 내에서도 같이 묶이는 섹터 중에서도 너무나도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매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가야 돼요. 이거는 밸류가 너무 싸기 때문에 안 가면은 이거는 진짜 그 회사 앞에 가거나 어디 가서 데모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오시는 게 확실하게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사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좋아요. 자, 그래서 뭐 CIS도 뭐 앞으로 뭐 지금 2만원, 21,000원 위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실적은 앞으로도 잘 나올 거고 전기차의 시대는 아직까지도 오지는 않았다. 이게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지금의 2만원은 여러분들이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주가고, 시간적인 부분은 당연히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막 현금도 없고 뭐 너무나도 힘들다, 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장을 무조건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